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4대강 사업은 사실상 대운하였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4대강 보건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전 단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서해 북방 한계선 밑으로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공동 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국정원 주장에 동조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국정원이 대변인 성명을 통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상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국정원이 그래선 안 된다며 비판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7월 12일) 금요일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첫 소식입니다. 4대강 사업은 사실상 대운하였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감사원 발표 다음 날인 어제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핵심 참모들과 만나 감사 결과를 놓고 대응책을 수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했던 양건 감사원장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지만 참모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명의의 유감 성명에서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 무관하다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도 강변했습니다. MB 직계로 분류되는 조혜진 새누리당 의원도 양건 감사원장과 청와대를 맹비난하는 등 조직적 반격에 나섰습니다. 조혜진 의원의 CBS 라디오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방향을 정해놓고 결론을 정해놓고 억지로 확대 해석하시고 짜맞추고 비약하고 해가지고 결론을 이렇게 내가지고 그 지난 정부의 주요 지적 그것도 지금 4대강 유역 주민들로부터는 지금도 박수받고 있고 해외 수출도 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실적을 폄하하고 매도하는 결과가 나온 거는 그런 빌미를 준 감사원은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정치성 감사원의 신뢰를 떨어뜨린 그런 데 대해서 저는 감사원장이 책임지고 좀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감사원도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전현 정권의 공동책임론을 제기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는 남의 일처럼 말하나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독대 후에 4대강 사업 자체가 큰 문제 없다는 판단에서 협조하겠다며 국민을 믿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회에 출석해 4대강 사업에 대해 대운하와 관련 없다고 거짓 증언한 당시 김황식 총리, 권도엽, 정종환 국토부 장관 등을 위증 혐의로 조만간 고발할 방침입니다. 4대강 보건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전 단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2008년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이 전 대통령의 약속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면서 4대강 사업은 변종 대운하였고 22조 원짜리 국민 사기극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대위는 총리실에서 준비 중인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 시민사회 인사도 참여시켜 환경단체의 견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창근 관동대 교수의 말입니다. 물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 수질 개선을 위한 보호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제 엄연히 운하 구조물, 운하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혀 4대강 사업 그러니까 당초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국민을 그동안에 속여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운하를 위해서 8조 원이 그냥 허공에 날아갔다. 다시 해서 강물에 쓸어 넣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어느 누구든지 배임 혐의로든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 사회가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서해 북방 한계선 밑으로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국정원 주장에 동조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NLL과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 분계선 사이가 중립수역화되고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면 수중에서 활동하는 북한 잠수함을 감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대변인의 발언입니다.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을 북한에 양보하는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우리가 NLL을 포기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 국익에 맞지 않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국정원이 대변인 성명을 통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상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국정원이 그래선 안 된다며 비판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일보 종편 JTBC에 따르면 중앙일보 조사연구팀과 함께 전국의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국정원이 전날처럼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 표명을 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59.7%가 그래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괜찮다는 응답은 22.5%에 그쳤고 17.9%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 병행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7%였습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두 사람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형사합의부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원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열게 되며 재판부는 배심원의 판결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국민참여재판을 9월 말쯤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29일 오전 10시 30분 한 차례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배심원단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어준 총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에는 국민들이 각자의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최대한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정에서 잘못은 잘못대로 평가받고 그리고 할 말은 할 말대로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저희가 신청한 이유는 그렇게 국민의 상식의 눈높이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 즉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의 후손이라고 비난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 발언을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망언으로 규정하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대적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오전에 예정됐던 대통령 기록원의 NLL 관련 기록 열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가 하면 NLL 관련 기록물 예비 열람 일정과 공공의료 국조특위 등 국회 일정에 모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긴급 소집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욕을 넘어서 저주의 내용이 담긴 충격적 논평을 낸 뒤 사과를 요구했는데도 유감이라며 은근슬쩍 넘어가려 했다고 하는가 하면 홍문종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대변인을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태흠 대변인, 강은희 원내대변인 등이 총동원돼 홍익표 원내대변인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도 이정현 홍보수석, 김행 대변인 등이 나서 비난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김행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귀신 기자에다 태아 태자 써서 그 뜻은 태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태어났다 해서 금도를 넘어선 민주당 의원의 막말에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는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입니다.
오늘은 홍익표 의원 귀태 발언을 청와대는 쓴소리로 새겨야 한다는 주제로 본방송 정운현 이사의 논평이 이어지겠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한 독설이 정가에 잔잔한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듣기 나름으로는 뼈아픈 지지결일 수도 있겠으나 듣는 쪽 입장에서는 불쾌함을 넘어 인신공격이라고 여길 만도 해 보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사자가 아니라 그의 선친을 거론한 것이어서 말입니다. 민주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 의원은 어제 당 고위정책위원회 브리핑을 하면서 지난해 출간된 기시노부스키와 박정희라는 책을 거론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 책에 귀태라는 표현이 있다.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뜻이라고 소개하고는 만주국 귀태의 후손들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다라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의 발언은 모두 사실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만주국은 일본 제국주의가 세운 괴뢰국으로서 기시는 만주국의 제2인자를 지냈으며 박정희는 만주국 장교를 지낸 바 있습니다. 후일 박정희는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후 만주국에서의 경험을 한국 통치에 적용했으며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이들은 유착과 밀월 관계를 지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홍 의원의 발언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아베, 박근혜 두 사람의 최근 행보가 유사한 면이 많다고 지적하고는 첫째,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고 있는 점, 둘째, 미래가 아닌 구시대로 가려 하는 점을 꼽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신사 참배 등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외치는 극우파 정치인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유신 시대로의 회귀를 꿈꾸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홍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여권은 경악했습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금도를 넘어선 막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으며 김태흠 새누리당 대변인은 금도를 넘어선 발언으로 국민과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출생 자체를 문제 삼는 듯한 것은 다소 지나쳤다고 쳐도 청와대와 여권이 기분 나빠할 일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박근혜 대통령의 은행을 감안하면 오히려 쓴소리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혹여라도 청와대가 귀에 거슬린다고 충언까지 귀를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국회 국정조사 파행이 거듭되면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촛불을 드는 국민들의 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구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등지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 개입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제3차 범국민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에서는 내일 오후 7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범국민대회가 열립니다. 대구도 내일 오후 6시 중구 CGV 대구 한일극장 앞에서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상징되는 대구에서도 범국민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500명가량의 시민들이 꾸준히 참가해왔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